안녕하세요. 오늘 말복인데 날씨가 진짜 좀 많이 좀 서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은 말복인데 수능은 100일 남은 날이에요. D-100일이라고 오늘이 수능 100일이라서 예전에는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100일주도 마시고 야자도 째고 막 이랬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기는 한데 요즘엔 그런 풍속도는 좀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비하면 요즘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수시도 막 쓰고 하니까 애들이나 부모님들도 이렇게 날짜 개념이 크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한번 정도 점검은 해보고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좋을까도 생각해보고 수능 10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공부하는 자세들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것에 대해서 한번 살짝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100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냥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긴장하게도 만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100일 남았으면 보통 포기하는 아이들도 근데 포기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관두고 그렇지는 않는데 그냥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100일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었으면 해요. 근데 왜냐하면 100일은 3개월 하고도 며칠간의 여유가 있다는 건 벼락치기, 수능도 벼락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전략만 잘 따른다고 하면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입시 과정 같은 경우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수능 하루에 이제 뽑아내고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 100일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관건이긴 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전략하고 계획인데 물론 이 전략과 계획은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어요. 지금 아이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5등급 받는 아이가 1등급 받겠다고 하는 건 그건 좀 정말 많은 욕심을 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5등급 받는 아이가 4등급, 3등급 땡기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등급 자체가 없고 8등급이 8점이고 그러니까 등급 간의 격차들이 조금 많이 델타 값이 굉장히 그 폭이 좀 큰 편이라서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100명 중에 4% 하고 1000명 중에 4%. 프로테이지가 100명 중에 4%면 4등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00명 중에 4%면은 뭐 40등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이 줄었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급 따기는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수시가 아니고 정시 전략으로 하게 되면은 백분위로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시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정시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능이라는 걸 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수능 지금 최저 맞추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지만 안정감 있게 일단은 입시를 나머지 100일을 탄탄하게 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100일 밖에가 아니고 100일 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수능도 벼락치기 가능하다는 거. 첫 번째가 그거고 일단 여기서 지금 모든 과목을 매일같이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은 총 과목은 작게는 5개에서 서울대까지 바라본 애들은 5 플러스 2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탐 2개, 과탐 2개. 그래서 총 5개는 모든 고3들, 수험생들이 다 치는 과목이 되는 거고 나머지 2개 과목은 약간 서브 개념이 되겠죠. 한국사는 물론 절대평가 제도라서 다 치기는 하지만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필요한 학교들에서 자기가 갈 학교에 맞춰서 치는 거기 때문에 5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이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7개가 됐든 이 모든 영역을 매일같이 조금씩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 수험생들이 뭐 30분 공부한다 이런 건 아닐 거니까. 근데 이때 이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수능시험 치는 시간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오전에 국어하고 수학을 시험을 치기 때문에 오전에 국어 수학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탐구 영역하고 그러니까 사탐 과탐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 왜냐하면 고3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들도 어차피 2학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신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자습도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요 시간은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 그리고 내신은 이제 어느 정도 다 1, 2등급 맞아놓고, 그 수능도 어느 정도 상위권 있는 아이들의 입시 전략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모의고사를 쳐주면 굉장히 좋아요. 재수생들한테는 제가 이걸 많이 권장을 하는데, 매일같이 이제 모의고사 자체를 1회분씩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풀어나가게 되면은 뭐 시간 딱딱 맞춰서 하면은 금상첨화로 좋겠지만 꼭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오전, 오후 나뉘어서 시험을 4-5개를 치고 나면 4시쯤 돼서 끝나면 저녁밥 먹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피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만 하는 공부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이 피드와 오답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틀리는 문제를 항상 틀리고 있고 맞는 문제는 계속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상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성향에 따라서 지금은 또 솔직히 성향보다는 성적에 맞추는 게 맞겠죠. 2점, 3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점수를 땡겨야 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킬러가 29, 30이 아니고 21, 22, 29, 30 이렇게 4개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은 그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쉬운 문제를 반드시 베이스 깔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문제 아예 지금 이제 포기한 아이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쉬운 문제 안 놓치는 거. 뭐 국어든 수학이든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해서 틀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몰라서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문제는 그냥 밑밥 깔듯이 깐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공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난 뭐 수시 안 쓰고 정시 갈 거야 하더라도 9월달 돼서 이제 친구들이 수시를 쓰게 되면 다들 덩달아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긴 한데 그 수시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시를 써긴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6개가 있는데 6개 관문이 있는데 하나도 쓰진 않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내가 일단 처음에 지금 마음먹은 게 수시가 아니고 약간 정시까지 바라보겠다라고 생각했는 사람, 그러니까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를 준비를 할 때 상향 지원을 하는 걸로 베이스를 깔아서 수능에 일단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꾸 어설프게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수시 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거든요. 수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향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설프게 하향 지원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재수하겠죠. 그리고 또 재수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나중에도 잘해요. 그거는 평상시에 내가 시험 쳤는데 7, 80 나오는데 수능 당일 나가서 100 나오고 이런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기 때문에 평상시에 100 나오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꼭 모의고사도 해서 반드시 시험 채점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을 공부를 할 때 그냥 풀어서 동그라미 치고 이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푸는 요령 자체는 그 시험을 풀고 난 뒤에 점수를 채점을 해서 점수를 눈으로 확인해 주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 개념이 되는데 수능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야행성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잘 때 그래서 집에 와서 야자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새벽에 공부하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딱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시험 자체도 시차 적응하고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첫 파스가 오전에 시험 치는 과목 위주로 공부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갑자기 야행성이다가 갑자기 주행성으로 바뀌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원체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서도 그래도 수능은 치긴 쳐야 되잖아요. 수능이 그 아이를 위해서 밤에 치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즉 다시 말해서 학교에 가 있는 시간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까지는 무조건 깨어져 있어야 돼요. 그 깨어져 있어서 정신이 맑도록 만들어줘야 밑밥을 깔아서 수능을 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낮에 전력 투구를 했으면 야자 시간에는 조금 졸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밤 새워서 공부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밤을 새워서 공부한다는 게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낮에 학교 가서 자버리면 그냥 도찐개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여기서 이제 잘해줘야 된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0월 달까지는 전력 투구 입장에서 내가 점수를 땡기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새벽 1, 2시까지 정도는 공부해도 괜찮지만 10월이 넘어가서 이제 9월 말에서 10월 달쯤이 되면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필히 12시 전엔 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수능 시기 전날 잠이 안 와요. 원래 자던 스타일과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공부는 매일같이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눈 뜨는 시간에 항상 뜨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통 같은 거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약국 가셔서 상담하셔가지고 약 처방도 좀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백일기도들 가시잖아요. 갓바위도 가시고 팔공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하고 후회하는 거는 뭐 괜찮잖아요. 근데 안 하고 후회하면은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100일인데 짧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능도 벼락치기 가능하니까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수능장에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수시에 치우치고 하다 보니까 수능장에 안 가서 정시를 놓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를 많이 못 가는 경우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많으니까 시험장에 가서 시험만 치기만 해도 돼요. 정시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의 문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안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팅 하셔서 시험장까지 꼭 가서 시험을 꼭 치도록 파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NC였습니다. 감사합니다.